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순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셨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먼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예. 못 나왔죠.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요. 뭐 일정이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나왔을 텐데 오늘도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10시부터 그 정기국회가 개원했기 아.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신다고. 들으러 가셔야죠. 예, 어젯밤에 운영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얼굴이 부을까봐 무척 걱정하시다 가셨습니다. 예, 밥 먹 이게 예. 늦게 끝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안창호, 참 이름이 아깝다. 다들- 안창호. 다들 고생하시더라고 보니. 예, 식사 안 하고 그냥 쭉 했거든요. 저녁 식사 안 하고. 예.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예, 예. 얼굴 부을까 얼굴 볼까 걱정하셨던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뵈러 네. 또 10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네. 10시에 모시는데 시간을 네. 좀 바꿔서 박봉규를 10시에 좀 밀어놨습니다. 9시 50분에 밀어놨고요. 예, 예. 자, 의원님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쭉 저희도 이제 보면서 이게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맞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뭐 보수 교회 목사님 뽑는 청문회인가? 청빙회인가? 거기서 청빙이라고 그러죠. 아, 청빙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잠깐만 브리핑. 설명을 신장식의 해드리면 브리핑. 예. 1번 이분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아. 예. 2024년인데 2024년인데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에서 50년 사이로 학자들이 다 의견이 통일돼 있다. 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나 50억 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 동의하냐? 음.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예.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신념 체계다. 티어리가 아니에요. 신념 체계다. 네, 신념 체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소위 국가인권위원장은 2006년부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2006년이면은 실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6년 2016년 2016년 네. 아니라 2006년이면 2006년 참여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네. 그러네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른바 평등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입법을 권고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는다. 인권위원장 후보자인데. 예, 음. 찬성하지 않는다. 네. 왜 찬성하지 않느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막시스트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대요. 공산혁명.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논리? 에이즈가 창궐할 거랍니다. 에이즈 뭐 항문 질병, A형 뭐 해가지고 질병이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또 어떤 논리? 신박하죠? 그게 근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복음법률가회 회장님 출신이세요. 최근에 탈퇴했거든요. 예. 그럼 복음법률가에서 하는 얘기가 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또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있는, 네.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못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성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냐? 가정에서 해야 된다. 가정에서요? 예, 그러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하나? 지금 같은 딥페이크 성교육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아빠가 그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애들 데려다 놓고 잘 가르칠 수 있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존 스튜어트 밀은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을 근거로 가정에서 성교육해야 된다고 하세요. 18세기. 이 참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냐는 거지. 첫 번째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비겁합니다.
비겁하다. 어떤 네. 면에서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예. 말하자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은 혐오 표현의 자유거든요. 어떤 정도의 혐오 표현을 하냐면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그렇대요. 전환 치료가 필요합니까? 그렇대요. 야,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인권위가 어떻게 될지. 이게 혐오 표현이거든요. 예. 그렇죠. 질병이고 현업 왜냐하면 1990년 5월 17일 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더 이상 질병 코드로 동성애를 그 질병 코드 분류해서 뺐어요. 그래서 많은 그 퀴어들이 네. 5월 17일을 아이다호 데이라고 해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로 전 세계에서 다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를 뿐만 아니라 전환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근거가 뭐냐라고 예. 물어보면 자기 어떤 의사한테 들었대. 그래서 WHO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자기는 자기가 잘 아는 의사한테 질병이라고 들었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네네. 근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근데 202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들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을 보면 차별금지법 이 예.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 내 그냥 생각이 맞다. 자신의 신념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 표현의 자유 얘기를 막 하는데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하잖아요.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적절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 왜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비겁합니다. 정말 비겁해요. 심지어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이다라고 예. 해서 중지하라고 권고했던 내용들을 읊어주면서 이거는 권고를 추미애 의원께서 예. 이거는 인권위원장 되면 권고를 하겠냐 안 하겠냐 그동안 예. 사례를 말을 쭉 안 얘기했는데. 답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이제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되고 인권위가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그 여러 가지 얘기에 따라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인권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실은 장이 큰일 누구냐. 났어요.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겠는데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 빌런들 2명 있었잖아요. 이충상, 김용원. 예. 우리 그 군인권센터나 홍정기 일병 이런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러 갔고 그게 김용원, 이충상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있는 방과 같은 층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들 감금당했다가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한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권고받았어요. 그래서 국제 권고를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 권고를 인권위가 받았고 이런 권고를 인권위가 받았고 인권위 스스로도 이러저러저러한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감시 대상 국가가 된다. 그 전에 MB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감시 대상 국가가 된 적이 있어요.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인권위원회가 맞아요. 반인권적인 일들을 많이 그때도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거는 권고일 뿐이다. 그걸 왜 다 따라야 하냐? 남들이 하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냐? 그런 얘기는 굉장히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만 가면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을 설정해 놓고 그런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계속했다. 부적절 무죄. 네. 부적절 무죄하면서 다 답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가 이분이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예? 정교 진화론도 분리.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수 기독교계, 예. 개신교계 그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아주 보수적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겁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8세기, 17세기 존 스튜어트 밀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을 가지고 그 당시 자녀들의 성교육은 가정에서 아하.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참
또 앉아있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힘들었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예. 뭐 몇 개 짤도 이렇게 있던데 예. 말을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 예. 그 국민들 다수가 반대한다. 이건 통계를 제가 보여줬어요. 조사 이렇게 됐으니까 네, 조사가 그렇게 보여준 됐으니까. 거죠. 예.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통계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통계 수치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차별금지법이 이 제정이 돼서 동성혼이 합법화되거나 하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동성혼이 합법화돼 있는 나라들. 사실상 합법화돼 있는 나라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떤 그럼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까? 뭐 미국, 그리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공산 많거든요. 국가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공산화된 나라들이 맞나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렇게 예. 많아요. 합법화 현황 아.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 있는 작아서 안 다 보이지만 나라들이. 어쨌든 작아서 이거 엄청나게 많죠. 네. 많아요. 덴마크,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어떻게 노르웨이, 들어보면은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진국도 많고. 예. 여기가 그래서 합법화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공산 국가예요? 했더니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럼 뭡니까? 아까 주장한 네, 게. 네. 그랬더니 더 기발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한민국과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문화적 특성이 있고요. 첫 번째, 문화적 특성 뭐 말을 못해요. 그 다음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 그래서 그러면은 예.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북한이 침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안보 상황이 있고 정말 어휴.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북한에 갖다 붙이는 모습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이거 진짜 신박하네요. 신박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네. 1번 정교분리가 안 됐다. 두 번째 비겁하다. 세 번째 18세기 사람이다. 그런데다가 자기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뭐 박찬대 위원장이 흔히 교회 오빠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맞아요. 딱 그렇고 교회 오빠예요. 오빠 네. 스타일이에요. 막 그 아재 개그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네. 두 교회 오빠 한 분은 사회 보시고 한 분은 이 안창호 두 교회 오빠 때문에 한 분은 고생하시고 한 분은 둘 다 고생하셨는데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정정하시더라고. 본인은 교회 오빠고 그분은 교회 꼰대다. 저희가 뭐 지금 뭐 웃고는 있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 저럴까? 예. 국가기관마다 뭐 이 그 가장 기관 자체를 그 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그러니까요. 거죠.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 교회 꼰대. 아니 오죽했으면 네. 불교계에서 반대하는 성명이 나왔어요.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다 이 양반이. 특정 종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불교계에서. 네. 복음 법률가회 네. 회장님이었는데 본인이 이름만 올려놓고 뭐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활동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활동하셨더라고. 아유. 이런 저런 곳에서 활동했던 흔적들이 막 그러니까 나와요. 이런 사람이 국가위원장이 된다. 네, 국가인권위원장 네. 하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네. 국민권익위원장 하고 있죠. 네. 방송통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까지,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다가 기재부, 환경부에도 기재부. 이렇게 그냥 다 꽂아 넣잖아요. 거기는 돈의 논리가 아니라 환경의 논리, 인간의 권리, 복지의 그렇죠. 권리, 사회권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돈, 환경부에도 돈 이런 사람들 꽂아 넣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지금 장관이 없어요. 맞아요. 잼버리 때 끝나고 나서 김현숙 장관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계셨죠? 여가부를. 여성가족부에는 장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진작시키고 물론 활성화와 규제가 같이 있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곳에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명령하면 밑에서 공무원들은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왈가불가 얘기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움직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구조, 국가의 기능 자체를 네.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꼭 어린 아이들 같은 발상이에요. 내가 이 장난감을 내가 갖지 않으면 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아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 내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지금 네. 딱 맞는 것 같네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구 이거 싫어하는 건 어디랑 똑같냐?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한이랑 똑같아요. 제가 전에 2005년인가 네. 그 평양의 민주노동당의 당시 이제 대표로 대표단의 일원으로 갔어요. 그때 뭐 권영길, 심상정 뭐 이런 분들 다 갔단 말이에요.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 뭐 이런 분들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 회담을 통해서 네. 당시에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국회 회담을 통해서 법적으로 뭐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국회 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북쪽에서 인민위원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김영남 위원장이 너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집행만 하면 되지 무슨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됐군요. 그게 북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똑같아. 발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 그런 발상이 합의제 행정기구나 또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대통령인데 발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개원식도 안 오고 국회 정상화가 안 됐다고 그러고. 예, 87년 그리고 없애버려야 돼. 끊어내야 된다. 끝나야 된다. 그런 국회는 이제 끝나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천하람 의원이 아니 정말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되나요? 좀 무난한 사람 인사하면 안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네. 그냥 아니, 저런 분 말고 좀 무난한 분 없습니까? 그래도 네. 좀 뭔가 인권이랑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도 그럴 좀 하고. 법한 보수 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예. 좀 무난한 사람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왜 무난한 사람은 안 할까요? 왜 그렇게 망가뜨리고 특히 이 시점에서 안창호 후보 같은 그런 분을 냈을까? 천하람 의원도 그런 얘기 출신이야?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 안 오려고 그런다. 너무 인재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번 인재풀이 없다. 네. 근데 저는 인재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재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넣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안창호 후보의 네. 중얼중얼하고 말도 불분명하고 비겁하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뭐 자녀 그 아파트 증여 내지는 네. 매매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원장이 이제 반대할 게 뻔히 보이는 이런 네. 상황들을 다 봤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짤이 어제 동영상이 보수 기독교계 어르신들한테는 네.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돌아다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좌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복음 법률가회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서 그 프레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와 과거에 소위 진보 개혁 정부를 비난해 왔잖아요. 그렇죠. 비난해 왔잖아요. 예. 근데 드디어 우리 국가인권위원장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아하. 신장식의 막말을 단숨에 제압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짤 만들어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뭐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30% 지지율을 유지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 유지한다가 아니라 지금 20%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2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아하.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김문수 태극기 부대. 맞아요. 기독교 집회 나갔었죠. 그다음에 개신교 집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수 기독교
노렸네. 예. 여기를 결집시키는 게 네. 20% 아래로 내려가는 마지막 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와 안창호를 연결해서 보면 네. 태극기 부대 김문수,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와 항상 함께하는 네. 소위 전광훈 목사류의 보수 개신교. 기독교, 예. 개신교 요 집단들을 20% 방어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와 안창호를 쌍포로 배치한 거다라고 저는 어제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도대체 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하도 답답하니까 이미자 의원도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양반도 진짜 이게 문경 그쪽이라서 정말 세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조차도 어. 국가인권위원장이면 인권위원장 후보답게 얘기해라. 정말 헌법과 그랬나요? 법률의 가치, 인권 보호의 가치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미자 의원께서. 야, 이거는 정말 큰 뉴스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이기도 네, 한데.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공개 발언을 했고 어. 쉬는 시간에 나오면서는 예. 한숨 푹푹 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할 것 같아요. 소위 뭐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샤이 보수화되거나 아유 정치 뭐 아유 먹고나 살아야지 저것들 뭐 다 싸운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치 똑같아. 뭐 정치적인 어떤 냉소. 그다음에 그 냉소 뒤로 숨는 거죠. 실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김문수와 안창호 같은 이 두 사람으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태극기 부대와 아스팔트 네. 우파 음. 전광훈류의 보수 기독교, 극우 기독교. 그러니까 어떻게든 20%는 지킨다. 30% 가면 좋고 예. 20% 지켜가지고 탄핵만은 안 당하겠다. 안 뭐 이런 당하겠다. 생각을 그런 계속 거죠.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서 네. 검찰을 확실히 더 틀어지고 있겠다. 이원석 총장한테 한번 됐으니까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심우정으로 간다. 심우정으로 간다. 음.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는 이거는 뭐 농담입니다만은 전광훈 목사가 어느 장면에서 등장을 할 것인가. 총리감입니다. 지금의 인선으로 보자면 전광훈 목사는 총리감이에요. 총리감. 그러면 진짜 확실하겠네. 확실히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하고 방법. 싶을지도 몰라. 근데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안 해야 되죠. 되니까. 예. 표결을 해야 되니까. 뭐 총리 서리 정도만 할 수 있는데. 네. 하고 싶을지도 몰라. 이거 의원님한테 정광훈 목사 등장 가능성. 이거 처음 듣는데. 아니 저는 그럴 수도 그냥-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예. 무슨 뭐 정보가 있다거나 이런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 최근에 네. 김문수 임명, 안창호 임명, 이진숙 임명, 김형석 임명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네. 전광훈도 뭐 괜찮네. 아. 그 라인업에서는 한몫하시겠네. 뭔가 더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유 참 아, 모든 국가기관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하나 따져보면 정말 그런가 보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작정하고 작정.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뭐 사람 그리고 없는 작정도 거는 하고. 디폴트고. 예, 사람 없는 건 기본값이고 작정을 한 것 같다. 20%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가겠다라는 작정. 그 다음에 심우정을 통해서 니네 네. 캐비넷 가지고 있다. 끝까지 충성할 예. 수 있는 한동훈이나 이현석처럼 딴소리 안 하는. 네. 왜냐하면 심우정의 약점이 너무 많아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 100억대 부자가 아들이 딸내미인가? 햇살론. 딸이 햇살론. 네. 뭡니까 그게? 그리고 허허. 갑자기 그 돌아가신 지 2년 3년 지났는데 네. 갑자기 20억을 상속받았다고 이번에 재산 신고할 때 내요. 뭉칫돈 20억이 네. 갑자기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지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거 상속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 뭉칫돈?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문다혜 씨, 예. 그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월급 받은 것이 뇌물, 그러니까 이 장학금 받은 것이 뇌물, 조국. 그리고 근데 디올백은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그냥 비교가 되는데 참 사위가 취직했으니까 딸한테 생계비 지원해 주던 게 뭐 어차피 생계비 지원 안 해줘도 되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뇌물이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서 경제 공동체론 다시 아니 등장하고 어떻게 있는데 곽상도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문다혜 씨는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 이거 딱 비교해 보세요. 곽상도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며. 뭐 결혼했다고 결혼했다고. 문다혜 씨도 독립생계라고 결혼했어요. 하고. 그렇죠. 예, 독립생계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이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부모님들은 네. 자식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성인인 자식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면 전부 다 이제 직장에 자제들이 예. 자식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순간 네. 사장님으로부터 뇌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취직시켜줘. 자식들 사장님한테 뇌물 받으시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 논리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논리다 보니까 이 논리 자체로도 뉴스가 되고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검찰도 알 거 아닙니까? 얘들이 이 판에 검찰이 받을 걸.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네. 원래는 제3자 뇌물을 하려고 그랬어.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문다혜 씨 전 남편이 제3자고 네, 성호 씨. 예, 제3자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이스타젯이 있는데 이스타젯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전 사위에게 뇌물을 준 거다. 근데 이러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통령한테 이상직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 불가능하잖아. 중진공 이사장 가기 네. 위해서 청탁을 했다. 부정한 청탁을 했다. 네. 부정한 청탁을 확인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뇌물. 직접 뇌물을 하려고 하면 경제 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뇌물죄 피의자로 했다는 거는 네. 문다혜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다는 거야. 경제 공동체. 근데 이게 경제 공동체 하면은 역시 이 박근혜 이제 최순실 그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걸로 똑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가기 엮어가는 위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네, 쌍방울 대부송금 이거는 사건. 김정은과 이재명을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제3자 뇌물로 한 거고요. 아 그렇게 해서. 예. 그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경제 공동체를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통일된 제3자 것도 뇌물로 아니고. 하는 거고. 형제지간이야? 배다른 형제야?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이잖아. 여기는 경제 공동체를 묶을 수가 없으니까 제3자 뇌물. 여기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네. 없으니까 뇌물. 그냥 경제 뭐, 공동체로. 진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마음대로 코걸이고요. 그림을 그리고 지들 있는 멋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심우정 총장. 자식들 네. 햇살론 받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엄청 받았다라고 제보가 들어와요. 하나도 자료를 안 안 내니까 내니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제보를 막 해주는 거예요. 어떤 네. 장학금 받았다, 어떤 장학금 받았다 이런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음. 조민 양이 받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의 증표고 원래는 그것도 뇌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뇌물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도. 그렇죠. 근데 청탁금지법으로 한 거예요. 청탁금지법.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컸었죠. 컸죠. 네. 그거 그만큼 등록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정한 네. 부정한 청탁물이다 그게 장학금이. 장학금도 처음에는 한 5개월인가 5년 3, 4년 받은 거 전체를 하려고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앞단은 서울대학교 교수였거든. 네, 공직이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앞단은 빼고 공직에 들어갔을 때 두 학기분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두 학기분만. 그래갖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유죄 받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심우정 도대체.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은 아예 기소를 안 하니까. 검찰에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니까 뭐 기소 이런 독점. 따위에 난 도대체 자기 스스로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아무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아니,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검찰이나 아니면 정권 쪽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또
이른바 20% 정도 되는 거기를 또 이제 모든 게 문재인 제가 싫어하는 보기에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20% 사수, 30% 목표, 예. 2030에 맞춰 있습니다. 2030 예. 그렇게 다 2030. 인사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역풍 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당장 수사심이 이제 6일에 열려서 전 무혐의 별 나올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큰데 수사 시민은 뭐 하여튼간에 무혐의 어쨌든 나올 그러니까 크고. 그렇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네. 여사가 그렇게 싸돌아다니죠. 봉사활동도 하고 뭐 개원식 하는 날 생일 파티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좋겠다. 야, 너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검찰의 행태를 보면 누구는 출장 조사 가서 휴대폰도 제출하고 받아 적고 오고 누구는 이제 아마 소환 조사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라도 이제 제가 불러서 보기에는 할수 있다. 소환 조사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왜냐하면 네. 가서 방문 조사를 하고 음.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김건희처럼 방문 조사하는 거다. 예, 현직에 있는 사람과 현직을 떠난 사람이 같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더 무도하여 소환을 요청하고 제가 포털에 보기에는 세운다. 아니 근데 음. 거부하겠죠. 예. 소환 그거를 왜 받아들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절대 그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수사 자체에 그러니까 이분이 네. 법과 제도 뭐 이렇게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 이미 이 무도한 이 말하자면 그 동네 개싸움에는 거기에 맞춘 문법이 있는 거예요. 네. 태권도의 알겠습니다. 문법으로 네. 그 UFC 선수랑 싸울 수 없습니다. 팔각의 링에서 UFC처럼 싸우겠다라고 그 팔각의 링으로 UFC 룰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태권도 품새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이른바 이제 막가자는 그런 그죠?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막가자는 거죠. 예. 막가자는 거고. 예. 근데 그들은 2030이다. 20% 비판하고 뭘 하든. 예, 괜찮다? 20% 예. 사수, 30% 목표.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빨리 탄핵하자. 니들은 뭐하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국민들한테. 탄추위 오늘도 뭐 열리고 오늘도 있던데요. 탄추위 지금 예. 하고 있고 9시 10분부터 공개 발언하고 있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약속을 예. 이렇게 많이 조정을 했던 거라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방송을 하러 우리 네. 왔는데 문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스모킹건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헌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도 탄핵에 이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봐요. 마일리지는 다 찬 거 아닙니까? 이 마일리지는 정도면? 거의 다 찼어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예. 검사 탄핵도 못 시키잖아요. 이정섭도 기각됐고 그 앞서도 검사 탄핵 2명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타 검사님 남으셨나? 하여튼간에 이런 분들 좀 몇 사람 남긴 했는데 예. 검사 탄핵도 못하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훨씬 더 압도적인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스모킹건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스모킹건. 네. 그래서 탄추위에서는 지금 스모킹건을 하나하나 찾아서 지금 누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트럼프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리도 윤석열 김건희 이펙트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웬만큼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이제 뭐 무감각해진 거죠. 예, 그러려니 저 사람들 저러니까. 원래 그렇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일상이 안 되니까요. 예민하게 들여다보되 네. 너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과몰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지치지 말자.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버티기 예. 뭐 이제 바리케이트 치고 예. 사수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원래 공성전. 공성전이죠. 네, 공성전을 저쪽은 하고 농성이고 있는데. 우리는 공성이란 네. 말이에요. 공성전이 훨씬 힘듭니다. 힘들죠. 원래 뭐 5배, 10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공성전이고 저쪽은 농성전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있잖아요. 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게임에 이기는 길이다 해서 예민하되 과몰입하지 네. 말고 꾸준히 가야 된다. 지치지 마시라. 그러니까요. 멀지는 않았다. 원래 8분 응선, 9분 응선이 가장 제일 어렵다. 힘들죠. 제일 깔딱고개 힘들다. 넘기가. 깔딱고개 넘기. 네, 힘드는데 레몬트리님이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라고 그럼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2030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 2030 그러니까 20까지도 무너지면 마지막 남은 카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는 거 걱정들이 아닙니까? 있는 거죠. 계엄 이른바. 예,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은 바는 없어서 네네.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가 단순히 뇌피셜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첫 번째 제보가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들었으니 뭐 이런 여기저기에서 그쪽엔 제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심살만한 행동들을 한다. 첫 번째 인사에서 소위 777 방첩사령관 이런 데 네. 전부 다 충암고 인맥으로 쫙 네. 깔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 의심살 행동 중에 두 번째죠. 인사를 통해서 의심살 행동을 했고 충암파. 예. 충암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예. 군 장성들 핵심 보직에 있는 그 충암파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수방사령관도 갔고 특전사령관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다. 수방사 그러네요. 특전사 하면 우리 그 서울의 서울의 봄 보시면 수방사하고 특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잖아요. 이태신의 수방사와 예? 그다음에 노태우 등의 네. 특전사가 수방사 제압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서울의 봄 아니에요. 특전사가 수방사 제압해서 청와대를 차지한 것. 네. 그게 서울의 봄 그 사태 때 그러니까 1212 쿠데타의 핵심은 특전사가 수방사 전방 부대까지 다 빼서 특전사가 수방사를 제압한 겁니다. 맞아요. 특전사 수방사 왜 부르냐고. 자기가 경호처장이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그렇죠. 경호처장 시절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잖아 또.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이거 혹시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김을 법하다라는 빼야지. 거고요. 그러니까 김을 빼는 부분이고 사실은 2017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조현천. 추미애 대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려가 된다 맞아요. 얘기했고 예. 2017년에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현천 문건. 조현천 문건으로. 근데 또 예. 세 번째 그 정황 조현천 국내 들어와서 지금 그때 당시에 문건 썼던 사람들 일부는 유죄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 수사 제대로 안 받고 도망가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왔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왔잖아요. 하하.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우려된다고 하고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근거대라. 왜 괴담 유포하냐. 이렇게 그냥-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뭐. 아니 뭐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지. 네. 아 예 맞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다. 예.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야당이.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고 당연하지. 또 경고를 하고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반국가 하지 세력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근거를 지금까지 댔는지 된 적이 없죠. 2년이 넘게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가 세력 도대체 그렇게 많으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한 그 대통령의 책임이지. 다 문책하고 다 문책해야죠. 책임져야 되는데. 예, 안보실장, 뭐 국정원장, 네. 경찰 다 책임지게 해야지. 그 실패했다고 해서 책임진 사람 있어요? 없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이더라고요. 저 개원식 하는데 예. 옆줄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참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어 중한파. 중한파가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고 또 금요일에 보니까 기시다 지금까지 총리죠. 근데 뭐 이제 곧 물러갈 사람인데 오더라고요. 와서 원래는 당일치기로 왔다 갈 거라고 준비를 했다가 기시다 총리가 회포를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술 좋아하는 두 사람 기시다도 술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난 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시다 왜 와요? 기시다랑 뭐 어떡하라고? 아니 이제 물러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놓고 예. 김태호는 지가 아주 세상의 왕이야.
해리스가 되면 거기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된다. 거기 외교 안 받는 사람들 가르쳐. 예. 잘도 가르치겠다. 어디서 참 아. 되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기시다하고 바이든 다 물러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한미일 그놈의 목장에서의 그 뭐야? 그 무슨 목장이지? 그 저기 데이비드 목장이- 캠프인가요? 무슨 캠프 예, 예,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 예, 캠프 데이비드. 데이비드 선언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나가리 데스. 아니 우리만 선봉에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예. 보니까 다 바뀌었어. 예, 다 바뀌었어. 어떻게 다 된 나가 거야? 그리고 그 방향이 아니래. 아. 다 나가리 데스 되고 나면 예. 나가리 데스 되고 나면 그러면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아, 마지막으로 데리고 오고 쟤네들은 우리가 가르치면 돼. 가르쳐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디서 방구석 여포도 그런 방구석 여포가 없어요. 예. 아니 뭐 이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김태우 차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다스릴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 볼 때 기시다 총리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회포를 푼다 그러고 뭐 아니, 뭔가 뭐 성대한 뭐 퇴임 국민- 잔치를 열어줄 것 같기도 국민 하고. 세금으로 일본에서도 안 하는 퇴임 잔치 열어주고 국민 세금으로 말이야 국빈에 준하는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초특급 호텔에서 그렇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네. 술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우나 가나? 관저에 관저? 예, 사우나가 있다고 거기서 하던데. 드레스룸에서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호텔에 계시겠죠. 예. 보통 서울에 있으면 보통 호텔 저 워커힐 가 계시잖아 주로. 거기 있겠지만 참 이 뭐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도 사두광산 직접 가서 확인했지만은 네네네. 일본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모습 이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MBC에서 또 단독 하나 했잖아요. 네. 사도광산 그 조그만 향토 박물관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김준영 의원하고 갔다 왔죠. 그래서 다녀오신 나무 거예요. 도시락 이혜민 누가 쓴 의원하고 건지 모르고 그거 하나 있는 거. 예. 근데 일본 말로 그 나무 도시락 하나 있고 이제 쫙 일본 말 그 무슨 문서 같은 거 막 붙여놓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전시돼 있는 문서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인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도 못하고 예. 그게 전시돼 있어요. 그게 전시돼 있는데 예. 그거를 이미 한국이 그 전시물에 대해서 협의를 끝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시물을 변경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 보고 그냥 해줬다는 거네. 예. 묵인을 했던 뭐 묵인을 했던 아니면은 무능했던 예. 둘 중에 하나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게으르고 그다음에 기술도 없고 네. 뭐 그런 얘기들 써 있는 게 전시돼 있어요. 참. 거기에. 근데 그게 성과라고 자랑자랑 하고 있잖아요. 네. 기시다가 와서 뭐 전격적으로 사과라도 하나? 무슨 개뿔. 아. 남은 반컵은 어디 있어? 근데 그 나머지 반컵은 예. 박진 장관이 우리가 반컵 채웠으니 나머지 반컵은 일본이 채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에서 엄청 욕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딴 소리 하냐고. 맞아요. 일본이 왜 반컵을 채워줘야 되냐고. 일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의 마음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욕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야 시간이.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래도 민생에 관련된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개혁, 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의원님은? 일단 예. 대통령은 의료판 875원 대파 사태를 벌인 거죠. 의료판 대파 사태입니다. 대파 사태랑 똑같아요. 네. 뭐냐면 아니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랑 국민들은 그 응급실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한테 큰 소리 쳤잖아. 현장 가보라고. 네.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게 대파 사태, 대파 875원 합리적이다. 똑같아요. 의료판 대파 사태예요. 그렇네요. 네. 전혀 그러니까 주치에 있는 사람 입장과 현실을 모르는 우리 거지. 시민들 입장은 너무나 다른 거 네. 아닙니까? 의료판 대파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팅된 장소만 가고 예, 거기만 예. 들여다보고 하니까 아무 예, 문제가 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의료판 대파 사태다. 네, 한 문장은 정리가 되고 있고 의원님은 그리고 또 뭐 의원님의 이제 네. 사는 얘기 음. 곡성에 가서 이제 사신다고 들었는데 네, 금요일 날 내려갑니다. 어. 네, 방 다 구했고. 예. 구하셨어요? 뭐 좋은 데로 구하셨어요? 아니요, 뭐 그냥 마당 있는 동네 농촌 주택이죠. 네. 네. 그래도 뭐 큰 결심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니 뭐 네. 저는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음. 첫 번째 네. 지금 선거가 5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금정, 강화, 네. 영광, 곡성 5대 0으로 이길 계획을 짜야죠. 야권이. 5대 0으로 어. 이겼는데 야권이. 예, 부산하고 강화를 왜 포기합니까? 강화는 보수 우위라고 생각을 해서 정당
그 국민의힘에 뭐 거의 10명 가까운 분들이 아. 지원을 했어요. 그분 중에서 컷오프 되거나 네. 그분 중에서 내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튀어나올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수 무소속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우리는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서 지원하겠다. 우리 후보 안 낸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구도상 보면은 예, 유리한 구도가 이길 수 짜여지겠네요. 있다. 이길 수 있다. 금정 네. 후보 단일화해서 음. 거기 민주당 후보도 있고 우리 조국혁신당 후보도 있고 네. 후보 단일화해서 이기자. 이게 이게 단체전입니다. 아, 단체전. 단체전. 예. 단체전. 단체전 구도상 짜여져 금메달. 있다. 그 6시 방향, 9시 방향 이런 거 다 우리 얘기하면서 협조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곡성하고 네. 영광은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여기서는 전체 네.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요. 네.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양궁협회에서 네. 김우진, 이우석 그리고 김재덕 선수 단체전 할 때는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 때려잡는 단체전 할 때는 이 세 선수 힘 모아서 6시 방향, 9시 방향, 바람 방향이 어때요? 뒤에서 파이팅 하듯이 힘 모아서 단체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곡성 영광에서는 개인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한국 양궁 대표팀처럼 네. 금메달 5개를 다 딸 수 있습니다. 야권 전체가 5대 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전체 판을 봐야 된다. 예. 그냥 거기서 왜 네. 니네 민주당이랑 왜 그래? 아니 왜요? 개인전에서 그러면 야 단체전에 방해되니까 김우진 선수 금메달 따야 되니까 네. 김재덕, 이우석 넌 출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개인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네.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 아. 양궁협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빙상협회에서 쇼트트랙 할 때요. 특정 선수가 금메달 따야 된다. 라고 해서 출전을 못하게 하거나 특정 선수의 바람막이 역할만 해라. 예. 이렇게 작전 짜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빙상협회가 지금 이런 꼴이 난 겁니다.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요. 네. 경쟁이 호남에서 경쟁하고 딴 데선 단체전처럼 협력해서 5대 0으로 이겨야 야권이 확실하게 대선에서 네. 이길 수 있습니다. 탄핵을 탄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전, 개인전 이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좀 뭐 이 재보선 앞두고 국민들도 판단을 할 겁니다. 네네. 하고 여론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사 잘 하시고요. 네네네. 오늘 공기는 좋을 것 같아서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국회랑. 그럼요. 뭐 이사라기보다는 이제 월세살이. 월세살이 뭐 이제 국감 앞두고 또 오셔야 되니까. 아유 그럼요. 국감 뭐 지금 저희 보좌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감 땡겨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아니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켜보고 예.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월세살 얘기도 들어보고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들으러 가셔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